한국인의 60%는 스스로 노후 준비가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정말 무서운 건요,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보통 인생의 대부분을 지금, 오늘, 내일에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회사, 아이들, 집안일, 당장 눈앞에 놓인 일들이 더 급해 보이니까요. 그런데 정작 노후는 조용히 그러나 아주 확실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노후란 언젠가 갑자기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조금씩 선택하고 또 무심히 지나치는 그 모든 일들 속에 이미 씨앗이 뿌려지고 있는 거죠. 준비하지 않은 노후는 단순히 불편한 삶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건강, 관계, 돈, 삶의 의미, 이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무심코 저지르는, 그러나 결과는 매우 치명적인 노후 준비의 7가지 실수를 하나씩 짚어보려 합니다. 이 실수들은 복잡하거나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도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알고 피할 수 있다면 그건 실수가 아니라 지혜가 됩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여러분의 미래를 지키는 가장 현명한 첫 걸음을 함께 시작해 보시죠. 치명적인 노후 준비의 7가지 실수. 첫 번째는 재정 계획 없이 은퇴하는 것입니다. 한국인의 평균 기대 수명은 83세를 넘었습니다. 퇴직은 보통 60세 전후에 이뤄지죠. 계산해보면 이를 그만둔 후에도 최소 20년 이상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20년을 어떻게 살 것인지 구체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은퇴 후에 필요한 월 평균 생활비는 얼마나 될까요?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60대 이상인 가구의 평균 생활비는 월 약 250만 원입니다. 1년에 3천만 원이 넘는 돈이죠. 그런데 국민연금 수령액은 평균 월 60만 원대에 불과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숫자의 차이가 아닙니다. 은퇴 후 국민연금으로 살면 되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는 마치 비행기 탈 때 낙하산이 없는 줄도 모르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자산이 넉넉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0억 원 있어도 한 달에 250만 원씩 20년을 쓰면 6억 원입니다. 거기에 예상치 못한 의료비, 자녀 지원, 주택 유지비까지 감안하면 순식간에 줄어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현실적인 노후 생활비를 계산해야 합니다. 은퇴 후 몇 명이 함께 살 것인지, 집은 자가인지 전세인지, 매월 고정비가 얼마나 되는지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둘째, 현재 자산과 소득 흐름을 토대로 은퇴 시점의 총 자산 추정치를 계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외에 부족한 부분을 채울 보완 수단이 무엇인지도 정리해보세요. 셋째, 가능한 한 퇴직 이후에도 소득을 만들 수 있는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파트타임, 임대 수익 혹은 온라인에서의 활동 등 완전한 소득 제로 상태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현실적인 전략입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노후 준비는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 없습니다. 엑셀 하나 열고 지난 3개월간의 지출을 적어보는 것만으로도 큰 출발이 됩니다. 중요한 건 이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해결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시간은 우리의 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사는 것과 사는 듯한 것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를 결정짓는 것은 오늘 당신이 세우는 작은 재정 계획일지도 모릅니다. 치명적인 노후 준비의 7가지 실수. 두 번째는 건강관리 소홀입니다. 우리가 흔히 노후 준비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건 돈입니다. 그런데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건강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몸이 아프면 소용이 없습니다. 반대로 건강하면 가진 게 조금 부족해도 삶의 질은 충분히 높일 수 있죠. 문제는 60대 이후부터 건강 상태가 급격히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고령자의 연간 의료비는 평균 3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건 평균입니다. 암,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같은 중증 질환이 생기면 한 번에 수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소득이 줄기 때문에 의료비 부담이 체감적으로 훨씬 더 큽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건강은 지켜야 하는 것이지 회복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병원 치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일 뿐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 전에 예방하고 관리하는 겁니다. 미국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매일 30분의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은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약 40% 이상 낮아진다고 합니다. 운동은 돈이 안 들면서도 최고의 건강보험입니다. 또 하나, 정기 건강검진을 절대 소홀히 해선 안 됩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체계적인 국가건강검진 시스템을 갖춘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도 괜찮겠지 시간 없어서 하며 미루는 분들이 많죠.
실제로 50대 중반의 검진으로 조기 대장암을 발견한 분이 있었는데 바로 수술하고 일상으로 복귀해 지금은 등산 동호회 활동도 하며 지냅니다. 반면 증상이 없으니 괜찮겠지 하다가 병을 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 매일 30분 걷기 운동을 습관화하세요. 빠르게 걸을 필요 없습니다. 천천히라도 꾸준히. 둘째, 국가건강검진은 무조건 받으세요. 무료이고 생명보험보다 훨씬 더 확실한 혜택입니다. 셋째, 식단의 소금, 설탕, 가공식품 줄이기. 심플하지만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은퇴 후 20년, 30년은 단순히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몸이 불편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일 수도 있고, 건강하면 다시 삶을 꽃피울 수 있는 두 번째 전성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건강은 결국 노후를 살릴 수도, 무너뜨릴 수도 있는 가장 결정적인 변수입니다. 지금의 작은 실천이 내일의 큰 차이를 만듭니다. 치명적인 노후 준비의 7가지 실수. 세 번째는 은퇴 후 인간관계 단절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를 경제적인 문제로만 생각합니다. 물론 돈은 중요하죠. 하지만 생각보다 더 위험한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관계의 단절, 그리고 그로 인한 고립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일터에서 동료들과 부딪히며 살아왔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고 회의하고 점심 먹고 잡담을 나누는 그 모든 시간이 사실은 인간관계를 유지해주는 통로였죠. 그런데 퇴직을 하는 순간 그 연결선이 끊깁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나를 기다리는 사람은 없고 전화도 줄어들고 약속도 사라집니다. 이건 단순히 심심한 문제가 아닙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이 조기 사망 위험을 26%나 증가시킨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줄리안 홀트 런스타드 교수는 외로움이 하루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과 맞먹는 건강 악영향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 있어도 몸이 멀쩡해도 외로우면 우울증이 오고 삶의 의욕이 사라집니다. 그게 바로 삶의 질이 무너지는 과정입니다. 실제로 60대 중반에 퇴직한 한 남성의 사례가 있습니다. 퇴직 초기엔 이제 쉬자 하며 만족스러워했지만 몇 달이 지나자 전화는 뜸해지고 말할 사람도 없어졌습니다. 하루 종일 TV만 보다가 식사도 거르고 결국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반면 퇴직 후 지역 도서관 자원봉사에 참여한 다른 분은 정기적으로 사람들과 만나고 책을 주제로 대화하면서 오히려 더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중요한 건 특별한 일이 아니라 사람을 만나는 연결고리를 잃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세요. 동네 작은 톡서 모임, 교회, 체육시설, 자원봉사 규모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둘째, 연락을 먼저 하세요. 내가 먼저 연락하면 민폐 아닐까? 라고 생각하는 순간 관계는 멀어집니다. 짧은 문자 한 통, 커피 한 잔 약속이 관계를 살립니다. 셋째,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퇴직 후에는 기존 인간관계만으론 부족합니다. 취미활동, 동호회,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나이 들어서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관계의 형태가 바뀌는 시기입니다. 중요한 건 그 변화를 능동적으로 받아들이고 스스로 연결망을 다시 짜는 것입니다.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관계가 끊기면 마음도 건강도 삶도 무너집니다. 은퇴 후 진짜 삶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사람들과의 연결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치명적인 노후 준비의 7가지 실수. 네 번째는 주거에 대한 잘못된 판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조용한 시골로 가서 전원생활을 하고 싶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전원주택, 한적한 교외에 단독주택, 넓은 마당이 있는 집. 보기엔 좋지만 이 선택의 노후를 무너뜨리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첫째, 주거비와 관리비가 생각보다 큽니다. 단독주택은 처음에 집을 지을 때도 비용이 많이 들고 유지비가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보일러 고장, 지붕 누수, 수도관 문제는 물론 난방비와 관리비도 아파트보다 비쌉니다. 특히 고령자가 혼자 혹은 부부만 사는 집일 경우 집을 관리할 체력이나 시간도 부족해집니다. 둘째, 접근성과 사회적 연결이 약해집니다. 시골에 가면 공기는 맑을지 모르지만 병원, 대형마트, 대중교통이 멀고 불편합니다. 실제로 서울에서 퇴직 후 강원도 농촌 마을로 이주한 한 부부는 처음엔 이제 여유롭게 살자며 만족했지만 1년이 지나자 병원 갈 일이 늘고 겨울철 난방비가 감당 안 되면서 결국 다시 도시로 돌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천만 원의 손해를 입었죠. 반면 도심의 소형 아파트에 살면서 근처 복지관, 도서관, 병원,
시장과 연결된 분들은 노후에도 활동적이고 사회적 관계를 잘 유지하며 살아갑니다. 결국 주거는 자산이 아니라 생활의 기반입니다. 집은 보여주기 위한 공간이 아니라 살기 위한 공간이어야 하며 무엇보다 관리 가능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요? 첫째, 지금의 건강과 앞으로의 체력을 고려해 집의 규모와 구조를 결정하세요. 둘째, 주거 비용은 월 평균 생활비의 일정 비율로 관리 가능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비싼 관리비나 유지비는 결국 다른 삶의 영역을 압박하게 됩니다. 셋째, 병원, 교통, 커뮤니티 접근성을 꼭 확인하세요. 특히 혼자 남을 가능성이 있는 분일수록 동네가 곧 삶의 질입니다. 주거는 단지 공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노후의 무대이며 당신의 하루하루가 펼쳐지는 삶의 중심입니다. 낭만보다는 현실을, 크기보다는 관리 가능성을, 외형보다는 관계와 연결을 기준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노후에 가장 좋은 집은 가장 멋진 집이 아니라 가장 잘 사라지는 집입니다. 치명적인 노후 준비의 7가지 실수. 5번째는 자녀에게 과도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는 10명의 자식을 돌보지만 자식은 1명의 부모도 돌보기 어렵다. 조금 씁쓸하지만 통계는 이 말을 뒷받침합니다. 2023년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의 45%가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자녀로부터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을 받고 있다는 비율은 10%도 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은퇴 전후 부모 세대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바로 자녀의 결혼 자금, 전세금, 집 마련 비용을 대신 떠안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키운 내 자식이니 도와야지라는 마음. 당연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지원의 크기와 시점입니다. 자녀가 30대, 40대가 되어 경제활동을 시작했음에도 부모가 수천만 원, 많게는 12억 원까지 지원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 돈은 어디서 나올까요? 대부분 부모 자신의 노후 자금에서 나옵니다. 서울의 한 60대 부부는 아들 결혼과 집 마련을 위해 가진 예금 1억 2천만 원을 대부분 써버렸습니다. 그 후 남은 건 국민연금 월 70만 원과 약간의 퇴직금 뿐이었습니다. 노후엔 의료비, 주거비, 생활비 등 필수 지출이 꾸준히 발생합니다. 한번 빠져나간 자금은 다시 채우기 어렵습니다. 결국 부모가 자녀를 도운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기에 빠뜨린 셈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자녀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핵심은 도움과 의존을 구분하는 겁니다. 자녀가 일시적으로 힘들 때 작은 도움을 주는 건 부모의 몫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희생을 전제로 한 구조적인 지원, 특히 자녀의 경제 인생을 대신 설계해주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재정 전문가 수지 오먼은 말합니다. 자녀에게 돈을 주기 전에 당신 자신이 90세까지 살 준비가 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하라. 실천 팁을 드리자면, 첫째, 노후 자금의 기본선을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고정 수입의 예상 총액을 기준으로 최저생활 방어선을 설정해야 합니다. 둘째, 도움은 금액이 아니라 의미로 전달하세요. 집 대신 보증금 일부, 결혼식 비용 일부처럼 공동 책임의 개념으로 접근하면 자녀도 부담을 나눌 수 있습니다. 셋째, 자녀와 솔직하게 대화하세요. 엄마, 아빠도 노후에 대비해야 해서 큰돈은 힘들어. 이 한마디가 서로를 오히려 더 건강하게 합니다. 자식은 부모의 전 재산이 아닙니다. 그리고 부모도 자식의 안전망이 아니라 인생의 선배로 남아야 합니다. 진짜 좋은 부모란 자녀의 앞길을 다 깔아주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걷게끔 지켜봐주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노후도 자녀의 인생도 그 균형 안에서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치명적인 노후 준비의 7가지 실수. 6번째는 지속적인 소득원 미확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퇴직을 하면 이제 돈 벌 일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수입이 끊겨도 지출은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60세 이후에도 월 평균 생활비는 약 250만 원 수준입니다. 의료비, 주거비, 식비는 물론이고 손자 돌잔치, 자녀 생일, 명절 용돈 같은 사회적 지출도 꾸준히 발생하죠. 그런데 국민연금으로 들어오는 돈은 평균 월 60만 원대입니다. 이 간극을 메우지 못하면 결국 노후의 삶의 질이 무너집니다. 미국 경제학자 로렌스 코틀리코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은퇴는 소득이 멈추는 게 아니라 소득을 새롭게 설계해야 하는 시기다. 즉,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니라 소득 구조를 바꾸는 전환기라는 뜻입니다. 실제 사례를 볼까요? 63세에 퇴직한 김 씨는 퇴직 후 1년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었습니다. 처음엔 해방감이 있었지만 생활비는 매달 빠져나가고 투자한 주식은 하락세였습니다.
결국 1년 만에 불안감이 폭발했습니다. 반면 같은 나이에 퇴직한 이 씨는 자신이 평소 관심 있던 분야인 사진을 살려 시니어 사진 교실을 열었습니다. 주 2회 수업으로 한 달에 50만 원에서 60만 원을 벌었지만 그보다 더 큰 건 사회적 연결과 자존감이었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은퇴 후에도 소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소득은 전통적인 직장이 아닌 새로운 형태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 방법은 다양합니다. 첫째, 파트타임이나 계약직을 고려하세요. 마트 안내, 문화센터 강사, 도서관 사서 등은 체력 부담이 적고 일정도 유연합니다. 둘째, 투자 소득을 설계하세요. 반드시 큰 돈이 아니어도 됩니다. 안정적인 배당주, 국채, 연금 상품을 잘 분산하면 매달 2030만 원 수준의 수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셋째, 지식 기반의 일거리를 찾으세요. 번역, 글쓰기 상담, 온라인 강의 등은 나이와 상관없이 가능한 일입니다. 퇴직 전 자신의 경험을 콘텐츠로 바꾸는 것도 하나의 전략입니다. 중요한 건 은퇴는 끝이 아니라 변화의 시작이라는 점입니다. 일을 한다는 건 단지 돈을 버는 행위가 아닙니다. 일은 인간의 자존감을 지켜주는 도구이며 사회와 연결되는 통로입니다. 나는 이제 나이도 많고 할 줄 아는 것도 없다고요? 그렇다면 오히려 지금이 배우고 시도하기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실패해도 괜찮고 성과에 연연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노후의 안정은 자산보다 지속적인 현금 흐름에서 옵니다. 하루에 몇 시간이라도 나만의 방식으로 꾸준히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면 은퇴 후에도 삶의 주도권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치명적인 노후 준비의 7가지 실수. 7번째는 여가와 의미 있는 삶에 대한 준비 부족입니다. 어떤 분은 은퇴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좀 쉬어야지. 아무것도 안 하고 살 거야. 그런데 정말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을까요? 처음 몇 달은 해방감을 느낍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느긋하게 커피를 마시며 드라마를 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 여유는 무기력으로 바뀝니다. 할 일이 없고 부를 곳도 없고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도 없다는 느낌. 이것이 바로 노년의 우울증과 삶의 공허함을 불러오는 가장 흔한 경로입니다.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약 40%가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노후의 시간은 너무 길고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은퇴 후 5에서 10년 정도만 견디면 됐지만 이제는 30년 가까운 세월이 남습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에 따라 노후의 질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의미 있는 여가 없이는 삶의 에너지도 생기지 않습니다. 반면 그 시간을 자신만의 목적으로 채운 사람들은 다릅니다. 은퇴 후 무료 급식소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한 70대 할머니는 매주 정해진 시간에 나가 음식을 나르고 설거지를 하며 자신이 아직 누군가에게 쓸모있는 존재라는 감정을 되찾았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예로 60대 중반에 퇴직한 남성은 평생 하고 싶었던 수채화 그리기를 배우며 지역 미술 동아리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전시회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삶의 목적이 생기니 표정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취미는 보상이 아닌 필요로 접근해야 합니다. 이제 다 했으니 즐겨야지가 아니라 앞으로를 위해 꼭 필요한 삶의 활동으로 여겨야 합니다. 둘째, 봉사활동이나 지역 커뮤니티에 참여해보세요. 내가 누군가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된다는 감각은 상상 이상으로 깊은 만족감을 줍니다. 셋째, 계속 배우세요. 평생교육원, 온라인 강의, 도서관 프로그램 등은 지적 자극과 사회적 연결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배우는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가를 단순한 시간 때우기가 아닌 삶의 의미를 만드는 도구로 재정의해야 합니다. 노후는 긴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단지 견디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해가는 시간으로 만들기 위해선 돈보다 건강보다 의미가 필요합니다. 그 의미는 남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내용을 돌아보면 노후 준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재정 계획 없이 은퇴하거나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고 인간관계 단절이나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노후를 위험하게 만드는 함정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문제는 지금 바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소홀했던 재정 계획을 세우고 건강을 챙기며 의미 있는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지속적인 소득원도 마련해 놓는다면 여러분의 노후는 훨씬 더 안정적이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노후 준비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실천을 통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후를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기 위한
첫걸음을 시작하세요.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지혜로운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